안녕하세요. 저는 강인숙입니다. 23세, 5살 많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하여 아들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지만 아이들 건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소소한 인생에 그저 감사하며 행복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12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67이 된 지금까지 집 밖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로 살기를 원했고 저는 그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쌌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집안일하고 44년을 같은 생활을 반복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남편 허락이 필요했고 핸드폰도 아이들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해라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은행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통장과 카드는 남편이 관리했고 저는 매달 생활비만 받았었습니다. 체크카드 하나로 시장을 보고 항상 가계부를 적어야 했죠. 백화점은 세일 기간에도 가본 적 없고 미용실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아이들과 저는 옷도 재래시장에서 사 입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1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려는데 남편이 사치다. 3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해서 헌옷수선해서 입고 갔네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관여했습니다. 콩나물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반만 사지. 두부는 더 싼 가게 없나 알아봐. 매일 가계부를 검사하고 100원 단위의 지출까지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이들 학교 준비물도 줄이라고 할 때면 여보, 애들 교육은 해야지. 라고 말하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펑펑 쓰게 생겼어. 나 혼자 애쓰지.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집안 살림을 더 알뜰히 꾸리는 게 가정주부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계절은 막 겨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옆집 친구와 잠시 차를 마시려고 늘 마시던 티백을 우리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서던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준 엄마, 이거 혹시 종부세 고지서야? 성준이네 종부세 납부해? 방금 전 제가 들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우편물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럴 부동산이 없는데 왜? 아니 이거 우편물, 종부세 고지서 아니야? 친구의 말에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빌딩들의 세금 고지서였어요. 그것은 5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고지서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명의로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44년 동안 콩나물값 200원을 아끼라며 두부는 더 싼 곳을 찾으라며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게 했던 남편. 그 모든 구두쇠 같던 모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나 자신에 대한 허무와 증오로 아무런 생각도 사고도 할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처음으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철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에서 하나둘씩 나오는 충격적인 증거들. 특급 호텔 숙박 영수증, 명품 구매 영수증, 해외여행 티켓,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들이 증빙 서류로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남편의 사생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외제차, 백화점 VIP 라운지, 해외 골프 여행, 다른 여자들과 호텔 스위트룸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동안 저는 콩나물 값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44년, 저는 구두를 3번 깁고 옷을 기워 입으며 살아온.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을 속인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네요. 그날부터 용기를 내서 포털에 꼼꼼히 검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빌딩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임대료 수입만 매달 수천이 넘었어요.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강남역 근처의 상가 건물, 송파의 대형 빌딩, 모두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다며 친정어머니께 손 벌렸고 작은아들 과외비는 제가 생활비에서 몰래 조금씩 모은 돈으로 겨우 댔죠. 명절에 친정에 갈 때도 차비를 아끼려고 항상 버스를 탔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친정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친구 생일 선물로 3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은 어린아이가 사치부터 배웠냐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며 호통을 쳤어요. 그날 밤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생 검소한 삶이 미덕이라 믿었던 제게 이 모든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업한다며 친정어머니께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업이 어려운 줄 알고 친정의 눈물로 사정했죠. 어머니가 고향론을 담보로 대출받아 두신 돈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다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동생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700만 원을 빌렸죠. 동생은 결혼식을 미뤄야 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없다며 친정에 또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수술비로 모아둔 돈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장인어른이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되나? 하고 말하곤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가를 보내고 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잠도 못 이룰 때 남편은 유흥비로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네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돈 한 푼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인수가 돈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살림살이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동생과 마주볼 면목이 없습니다. 동생 결혼식도 초라하게 치르게 만들었고 빌린 돈도 갚지 못했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것을.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돈 봉투 건네는 것도 남편이 했고 세금 고지서가 와도 그냥 남편 책상에 올려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서도 저는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명품백을 메고 와인 모임을 한다, 커피 모임을 한다는데 저는 10,000원짜리 가방에 손때 묻어 반질반질했죠.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릅니다. 카톡은 겨우 하는데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를 배신하고 평생을 속여온 남편보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절약과 검소가 미덕이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그동안 제가 반찬값에 벌벌 떨 때 남편은 매달 수천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 학비가 없다며 친정어머니께 손 벌릴 때도 사실은 거대한 재산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나가라고 협박했죠. 그동안 저는 가난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수십억대 자산가의 아내였던 거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보다 남편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이혼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세상에 뚝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산 걸까?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은 이제 다 컸지만 그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며 너무 많은 것을 참게 했으니까요. 큰아들이 원하던 의대는 등록금 때문에 맘고생 많이 시켜서 겨우 졸업했고, 작은아들이 하고 싶어 하던 유학도 돈 때문에 막았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을 안 뒤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협박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나가. 내가 모은 재산이 뭐가 있다고. 44년을 함께 산 남편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을 요구해? 밥이나 했지. 재산 모은 건 전부 내 힘이야. 이혼하면 넌 거지꼴이야. 이혼하고 싶어? 그래, 해볼 테면 해봐. 근데 나한테는 절대 이혼 같은 건 없어. 한 푼도 못 가져가. 너 친정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았지. 이혼하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을걸?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널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옆집 서미숙이는 남편한테 맞고 산다며? 난 너한테 그런 적 없어. 호강에 겨워 발악하는 거 아냐? 그러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체면 때문이라나요. 자기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인데 이혼한 중년 사업가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난 너랑 이혼 안 해. 애들 둘 다 장성했고 넌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살아본 적 없는 저에게는 이 상황을 벗어날 용기조차 없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한심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활발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데 저는 지금까지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더 부끄러운 건 저는 이런 제 모습이 현모양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미덕이다. 돈 걱정 않고 살림만 하면 된다.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네요. 컴퓨터도 배우지 않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저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애들 잘 키웠고 살림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거죠. 친구들이 인수가 너무 남편만 믿지 마 라고 충고할 때도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달라라는 자만심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4년 동안 저는 그저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네요. 밖에는 관심도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남편이니까, 내 신랑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늦었죠. 67살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도 보고 은행 앱도 깔아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배움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찾아갔어요. 수강생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메모하고 실습했죠.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컴퓨터 기초 강좌도 신청했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강사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 우리 수업에서 제일 열심히 하세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강사님이 클릭이니
드래그니 하는 말을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옆자리 70대 초반분들은 척척 따라 하시는데 저만 계속 뒤처졌어요. 수업 끝나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키보드 자판을 찾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할 때는 손가락이 꼬여서 뭐 이런 걸 못하나 싶어 자책도 많이 했죠. 다른 수강생들은 10분이면 끝내는 과제를 저는 2시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완성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관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지만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친절한 은행원이 인터넷 뱅킹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처음 깔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어쩌나, 실수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쩌나, 손이 덜덜 떨려서 보안카드 번호도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공과금 납부하다가 실수로 2번 보내서 은행에 가서 울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지만 메모하고 또 메모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주식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배웁니다. 중개사님이 여사님, 이제 부동산 전문가 다 되셨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제 또래 친구들과 배움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도 공유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다른 친구는 온라인 쇼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가 학원도 등록했어요. 처음엔 몸이 말을 안 들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유연하게 자세를 취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발끝 하나 못 닿아요. 관절이 아프고 몸이 뻣뻣해서 자세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기본 동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강 여사님, 몸이 훨씬 유연해지셨어요 라고 하시네요. 세상에는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6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는 게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레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달리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비록 더디고 서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배우면서 가장 힘든 건 기억력이에요. 늙어서 그런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는 척척 따라 했던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하려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 수업 때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했죠. 강사님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라고 하실 때마다 너무 창피했어요. 은행 앱 비밀번호는 메모해두면 안 된다고 해서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또 큰일이에요. 한 번은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30분 동안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생각났는데 이번엔 보안카드 번호 입력하다가 또 틀려서 카드가 막혀버렸죠.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복사하기, 붙여넣기 같은 간단한 것도 집에 오면 까마득해요. 수업 때는 분명 알았는데 노트에 적어놓고 보면서 해도 자꾸 헷갈립니다. 한 번은 실수로 문서를 전부 지워버려서 1시간 동안 다시 써야 했어요. 수업 들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밤새 복습하고 외워도 다음 날이면 또 까마득.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10번 잊어버리면 11번 다시 배우면 되니까요. 비록 더디고 꾸준하진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메모장을 들고 수업에 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걸 찾아봤어요.
남편 이름을 검색했더니 유명한 사업가로 여러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 중에는 젊은 여성 사업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이었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 겁먹었던 모습이 아니었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혼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협박했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저는 44년간의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가계부, 통장 내역, 친정에서 빌린 돈의 기록들, 남편의 호화로운 생활을 증명하는 자료들, 숨겨둔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아이들도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1년의 긴 재판 끝에 승소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받게 됐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지만 판사님은 44년간의 가사 노동과 내조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마음껏 하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에는 여성 자조 모임의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70이 다 되어 찾은 자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은 게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거든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강인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그저 한 옥상에서 보는 하늘 정도였다면 지금은 드넓은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어제는 처음으로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말해주네요. 67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배움의 끝이 없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강인숙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부터 시작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